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쫀대리TV의 쫀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CGN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아마 이 CGN이라는 종목에서 상당 부분 그 손실을 좀 보고 계실 거고, 이렇다 할 그 기술적 반등 없이 계속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상당수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일부분 손절하시고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서 아마 들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홀딩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고 앞서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식에 있어서 어쨌든 하방 경직성이 정확하게 지지가 좀 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투자 심리, 그리고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만이 남았다, 또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와 이슈가 있다 라는 측면의 어떤 시장의 그 심리적인 안도감과 기대감, 이 부분들이 유지가 되어야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좀 할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 사면 더 오르겠는데, 지금 안 사면 조금 더 비싼 금액에 사게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들, 보시면 아주 주가가 강하게 좀 상승할 때 두 가지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안 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갈 것 같다, 안 사면 지금 못 사면 더 비싼 금액에 사거나 못 잡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상승할 때는 이거 지금 잡으면 고점이라서 물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상승 추세에 있어서는 그런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기대감과 불안감들이 겹쳐지면서 주가가 끝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점에서 지금 이거 안 사면 못 잡는다라든지, 혹은 지금 사두면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등을 할 거야, 왜 어떠어떠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 심리적인 기대감들이 크게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인도 외인이고 기관도 기관인데, 이 개인들의 투심이 확실하게 좀 받쳐주지 못하는 움직임으로 주가에 대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12월에 수출 동향을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40%가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의 진단키트 국내 수출 금액의 비중이었습니다. CGN이 물론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진단키트 수출을 이뤄낸 회사지만, 이후에 계속적인 구독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테지만은, 이 회사가 어떤 진단키트 회사로서의 단순히 그런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어떤 조금 더 몸집을 키우는 한 단계 레벨업하는 CGN이라는 어떤 이 회사가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만 설사 실적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기대감에 갈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바이오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 같아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제가 옛날에 계속 말씀드렸던 라닉스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어떤 기대감과 추후에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뚜껑이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만 더 상승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젠이라는 종목은 많이 노출돼 있기도 있겠거니와, 추가적으로 이 엄청나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뭔가 투자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일궈내고, 거기서 CGN이라는 어떤 이름값을 할 수가 있는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다기보다는 조금 아직은 시기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가의 어떤 조정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하락에 있어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라인이 있습니다. 어딘가를 깨버리면 계속적으로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 지지 라인을 어제 말씀드린 거는, 저는 16만 3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말씀드렸죠. 어제 체크했었던 이 라인에서 보면 이 16만 3천원이라는 라인이 제 생각에는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 여기보다 더 빠진다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방어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좀 멈추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많이 빠졌어요. 4% 이상 빠졌습니다. 오늘. 물론 오늘의 하락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바로 그 구속이 되셨죠. 이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에 대한 식약처 진단의 어떤 기대감에 못 미치는 결과, 그 두 가지가 주가를 완전히 시장 자체를 끌어내려 버렸어요. 거래소는 2.33%, 코스닥은 2.06% 하락을 했으니까요. 내일 이 지수가 바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물론 선물이 보면 외인이 좀 선물을 한 5,300억 정도 순매수하고 기관은 4,400억 정도 순매도 했는데, 외인은 여전히 계속적인 좀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좀 넣는 것으로 보여요. 계속적으로 주가 좀 빼는 것 같고, 그나마 외인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모두 2% 이상 하락을 했고, 차트상으로 봐도 아직은 조금 더 눌려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2,944포인트 2,900포인트 중후반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더 밀릴 수 있겠다. 코스닥도 보시면 이제는 한 920포인트, 930포인트까지도 한 번 더 밀고 나서 아래쪽으로 달면서 올라와주는 움직임을 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내일까지는 한 번쯤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상이하겠습니다만 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을 지수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좀 힘든 움직임이, 힘든 장세가 계속될 수 있겠다. 거기에는 물론 시젠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움직임과 어느 정도는 얼라인 하면서 커플링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빠짐이 이 16만 3천원 정도 라인대에서는 좀 지켜주어야만, 그죠? 지켜줘야만 다시금 좀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이 18만원 정도 라인에서 조정을 이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 라인에서 당장 모멘텀이 없어도 최소한의 그 조정 구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냥 계단식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에선 분명히 하방 경직성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오늘 아주 그 예상과는 다르게 좀 더 밀려버렸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가능한 지수로 봤을 때는 하루 정도 더 밀릴 수가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빠르게는 이르면 내일 한 장 후반쯤, 조금 더 늦으면 내일 모레쯤에는 반등하면서 다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즌도 역시 마찬가지 그 정도 시점이 되면 내일 장 초반 말고 장 후반 때 한 2시 이후, 그리고 내일 모레 장에서의 이 일봉 차트를 좀 봐서 그때가 돼서 28만원대를 다시 복귀를 해주고, 여기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조정 구간에서 요 라인에서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면 여전히 계속 말씀드렸던 생각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투심과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기대감,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쨌든 코스피 이전이든 무상증자든 어떤 이 시즌에서의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있다면 주총도 이제 곧 있을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버티실만 하거든요. 사실은 고가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하락에 의한 그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받쳐준다면 해년마다 계속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 시즌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버텨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저는 요 정도 라인까지라고 보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16만 3천원 정도 라인, 요 라인을 지켜준다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주봉상으로 저는 17만 7천원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깨졌습니다. 17만 7천원이라는 라인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버텨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밀렸어요. 계속 지금 밀리죠. 잘못하면 요 주봉상의 62평선이 올라올 때까지도 조정을 받고 이 정도 어딘가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반등 없는 한 번에 그냥 이런 정도 수준의 상승을 했던 종목이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그냥 이렇게 꺼져버리는 경우는 전 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한 번쯤 지수쪽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위치가 온다면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기회비용의 문제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회비용의 문제다. 아무래도 고가권에서 많은 시간 동안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종목이라면 물려있는 이 매물대가 세거든요. 그러면 상승을 해도 계속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 쏟아져 나오는 물량들을 흡수하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상승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개인도 외인도 기관도 어느 한 주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젠이라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주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사줘야 되거든요.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3위 정도 하는 종목인데 얘가 가볍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주체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HLB한테 좀 넘겨졌네요. 시즌이 시가총액 4위가 됐습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외인이든 기관이든 그런 개인 이외의 주체와 함께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은 뭐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는 이 16만 3천 원 정도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13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지켜주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래량은 뭐 종전같이 일어났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매동을 봤을 때는 뭐 기관만 19억 정도 순매수했어요. 거의 뭐 매수 안 한 거죠. 많이 샀다면 200억, 300억씩 사니까요. 여전히 그만큼 투신이 지금 죽어 있고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만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일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와주길 바랍니다. 장 초반에는 밀리겠습니다만 그 장 초반에 밀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뭉툭하게 정말 종가가 가장 저가인 그런 일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좀 움직임이 힘듭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시즌 아마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텐데 힘드시겠지만 정말 다 온 것 같거든요.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어차피 들고 가시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이 16만 3천 원 정도 라인 정말 다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빠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이 정도 라인에서 차라리 한번 촥 밀어버리고 그냥 아래로 달면서 올라와줬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움직일지 좀 모르겠습니다. 내일 한번 같이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부디 이 시장이 좀 괜찮게 움직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고, 특히 시장 가지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지금 두 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서 시즌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금 이 갭을 메꾸러 갈 수 있는 그런 주가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간절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그 저녁 되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